평화, 인권, 민주, 자유가 바로 그것이다. 온갖 억압 속에서도 인류는 늘 평화로운 세상을 꿈꿔왔다. 그리고 2006년 6월 세계는 인권, 평화, 문화의 도시 광주에서 인류 평화의 헌장을 다시 쓰려 한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민중항쟁으로 평가받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21세기) 지구촌 곳곳은 처참한 전장이다.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 광주는 인류 평화를 향한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자 한다. 인류 보편적 가치, 민주, 인권,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지금 광주에 모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의 위대한 지도자. 동유럽의 개혁과 개방을 위해 평생을 투신한 그는 20세기 인류와 세계를 숨막히게 했던 냉전 체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김대중, 한국 민주화의 상징. 그의 삶은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 한 분 한 분 웃음의 크기를 잘. 영국과 북아일랜드는 전쟁의 연속이었다. 끊임없는 테러와 유혈, 그리고 게릴라전. 그 속에서 그녀는 혼신의 노력 끝에 평화의 싹을 틔웠다. 쉬린 에바디, 이란 여성 인권의 어머니. 투옥과 석방으로 점철된 그녀의 삶. 전쟁과 종교에 억눌린 이슬람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을 위한 한평생이었다. 왕가리 마타이, 검은 대륙의 녹색 혁명. 그녀는 불모의 땅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평화와 희망의 나무를 심고 있다. 지금 2006 노벨 평화상 5.18 정신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광주 정상회의는 동아시아의 발전과 세계 평화를 모색하는 자리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두 일어나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지금 이곳에 정상회의 개회식 현장으로 대통령과 공동의장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뒤를 이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미하일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개회식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단상 인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노벨 평화상 수상자 개인 수상자입니다. 공동의장이시며 1990년 수상자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입니다. (1976년) 수상자이신 모이러 코리건 마기르 영국 평화운동가입니다. (2003년) 수상자이신 쉬린 에바디 이란 인권운동가입니다. (2004년) 수상자이신 왕가리 마타이 케냐의 민주평화운동가입니다. 다음은 노벨 평화상 단체 수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1910년 수상단체인 국제평화사무국의 조나단 그라노프 지구안보연구소장입니다. 1917년 수상단체인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데니스 알리스톤 동아시아 본부 대표입니다. (1947년) 수상단체인 미국 퀘이커 봉사위원회 메리 엘렌 맥니쉬 사무총장입니다. (1954년) 수상단체인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제니스 마샬 서울사무소 대표입니다. (1977년) 수상단체인 국제사면위원회 릴리안 곤잘베스 집행위원회 부의장입니다. (1985년) 수상단체인 핵전 방지 국제의학자기구 론 맥코이 이사회 공동의장입니다. (1995년) 수상단체인 퍼그워시회의 파울로 코타 라무시노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쉘 마그네 분데빅 전 노르웨이 총리입니다. 도이 다카코 일본 중의원 전 의장입니다. 말콤 길리스 미국 라이스대 전 총장입니다. 다음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정창영 연세대학교 총장입니다. 이상으로 단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벨 평화상 개인 수상자 및 단체 수상자 여러분을 포함한 단상 인사 여러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 김대중 전 대통령님,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님을 비롯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세계 평화와 인권 수호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140만 광주 시민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 광주 시민들은 특별한 감회 속에 이 행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광주 시민들이 인류 평화를 지키는 데 헌신해 오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여러분께 각별한 존경심과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주는 지난 1980년 5월 정권력에 사로잡힌 정치 군인들에 의해서 선량한 시민들이 무차별 대학살을 당했던 민주의 성지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권 수호를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듯이 5.18 광주 민중항쟁은 공권력의 무지한 폭압으로부터 인권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정의를 쟁취하기 위해 총칼 앞에 맨주먹으로 맞서서 승리한 위대한 시민의 의거요 고귀한 투쟁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시민들은 희생되었지만은 광주 시민들은 그 희생자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면서 인권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천부의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재조명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내외기빈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는 피부색과 인종, 성별, 종교, 사상, 정치적 견해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으며 국가와 지역 간의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불과 반세기 전에 비참한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었던 우리 민족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를 개최한 이유도 민주 성지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특히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하여 숭고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을 남북 화해와 통일로 승화시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민주, 인권,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세계 민중항쟁의 모범이며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분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세계적 존경을 받고 있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여러분의 광주 정상회의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6.15 남북 공동선언의 의미를 세계 평화와 민족 통일의 기반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광주도 숭고한 5월 정신과 6.15 남북 공동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와 평화를 갈구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주고 큰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사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크게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모두의 앞날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 대표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과 내외 귀빈 여러분,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외에서 오신 참석자 여러분께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여러분은 우리 인류에게 큰 희망을 주신 분들입니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 신장 그리고 환경 보호 등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도 김대중 전 대통령님을 빼놓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햇볕 정책과 6.15 공동선언은 적대와 반목의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길로 들어서게 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보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의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한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지배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면서도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 동북아시아에도 과거사가 남긴 불신과 갈등 요인들로 인해서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거와 같이 제국주의 시대로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의 진보이기 때문입니다. 남북관계도 그때그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이제 누구도 화해와 협력의 큰 물줄기를 되돌려 놓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남북을 왕래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남북 간 교역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3년째 접어든 개성공단은 시범단지의 성공적인 가동에 이어서 올해 안에 100만 평에 이르는 1단계 사업의 분양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달 초에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북한의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등으로 협력 분야를 다양화하고 그 방식도 호혜적인 단계로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방북도 남북 관계를 한층 더 진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 간의 신뢰 구축 그리고 남북 공동 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에게 주어진 시대의 사명이고 역사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혜와 경륜이 높으신 참석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곳 광주는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26년 전 광주는 불의한 권력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섰고 목숨이 오가는 극한 상황에서도 도덕적 시민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회의가 이러한 5.18 광주 정신을 세계 속에 기리고 평화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더욱 굳건히 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의장이신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소련 대통령께서 마지막 장벽,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증진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하시겠습니다. Уважаемый президент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президент Ким Тэ-чжун, 존경하는 김대중 уважаемые 대통령, лауреаты Нобелевской премии, 그리고 존경하는 모든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여러분, уважаемые дамы и господа,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Прежде всего, я хотел бы 우선 поблагодарить 저는 президента 김대중 대통령께 за 감사의 его 말씀을 идею 드리고 провести 싶습니다. саммит 이번 2006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광주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신 광주에서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где мы уже оценили и великолепную природу, 그리고 이 아름다운 도시 광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환대를 해주신 광주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광주 города 시장님 Кванджу, губернатора провинции. 그리고 전남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И высоко ценим 오늘날 замысел 우리는 잘 президента 이해하고 Ким 있습니다. 그리고 Чен Ын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посвятить 김대중 этот 대통령께서 саммит 근본 두 2006년 поворотным событиям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의 주제를 두 가지로 제안을 하셨는데 международное значение. 그것은 Выступлению народа 한국의 역사에서 가장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들입니다. 바로 1980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되겠고요. 다른 하나는 또한 и межкорейской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в июне 2000년에 있었던 2000 2000년 6월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идеи мира, демократии, свободы, 평화와 민주주의, 자유와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분야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빌어서 김대중 대통령의 현명함과 용기, 해안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매우 복잡하고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적인 변화는 매우 다양한 대륙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변화를 달성하기는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수십 개의 나라에서 민주주의적인 개혁을 실시하기 위해서 20세기 말에 권위주의적이고 독재주의적인 정권이 붕괴한 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몇몇 국가들에서 다시 역행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적인 정권이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급한 사회 경제적인 문제들을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적인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전 세계 무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주주의와 자유 정신이 다시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는 바로 현 세대를 살아가는 의무는 그리고 이때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의무는 바로 이 민주주의가 제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묵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독고주의적인 정권들이 득세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민족 자체의 토양에서 성장해서 다른 민족의 문화와 역사적인 전통에 기반할 때 그것과 합쳐질 때 그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민주주의는 강제될 것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컨테이너로 수송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한반도에서의 민주주의 달성이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사실상 그 당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던 양대 초강대국 세력과 열강의 대립의 결과이고 냉전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냉전의 종식은 결국 한반도에서 상황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제공했습니다. 즉, 한반도 문제는 더 이상 양대 초강대국의 대결의 볼모가 되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양국, 남한과 한국과 북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대화이고 그리고 실질적인 남북 민족 간의 재접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짧은 시간 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세계의 이러한 새로운 정세에서 구체적인 이러한 상황들이 한반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주요 조류가 이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일한 초강대국이 자신의 그 의지를 다른 나라에 강요하는 식으로 이러한 독립적인 지배가
시스템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다극화된 여러 가지 그 강대국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세계에서 각자의 나라의 고유성을 존중하고 모든 나라의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시스템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는 긴밀하게 한반도에서 서로 간에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국가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겠지만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북아 지역과 아태 지역, 전 세계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까지 모두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인, 남북한 국민 자신이 바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남북한 관계의 역할이 좀 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한은 현재 많은 그 복잡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유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경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도 했지만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계속 유지되고 있고 개성공단 사업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교역도 계속 성장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사실은 남북한이 상호 비방을 중단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하고 싶고요. 이번에 2차 방북에서도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는 바로 그 한반도 북핵 문제인데요. 북핵 문제가 이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그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6자 회담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조차 드는데요. 근데 이 6자 회담에서의 의제가 이 직접적인 의제와 상관없는 다른 문제들로 인해서 부담이 가중된다면은 6자 회담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미국과 북한의 두 양국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그 6자 회담 참가 당사자들도 상응하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북핵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는 의구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물론 남북한의 이해관계, 남북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겠습니다. 6자 회담의 틀은 지금 많이 지지부진한 상태이지만 하지만 이 6자 회담이 필요하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이 6자 회담의 틀은 많은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동북아와 기타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전체적인 관계 개선과 통일에도 유리한 양상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국의 모든 문제들을 앞으로 해결하는 데 유용한 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원합니다. 러시아는 각 동쪽에서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새로운 민주화된 평화적인 나라로서 국제 무대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오늘의 정상회담이 또 우리의 역사적인 중요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회의도 앞으로의 평화와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세계 평화를 위한 서신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께 무엇보다도 먼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인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과 확산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라는 점에서 더욱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당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지 벌써 12년이란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장애 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무력적 방법이 아닌 오직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확산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집중되어 있는 엄청난 규모의 정예의 병력과 최첨단 무기들을 고려한다면 한반도에서는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그 피해와 혼란은 60여 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엄청날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가 평화적인 대북 포용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저는 한국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2000년 6월에 개최되었던 남북한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셨고 큰 성과를 거두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6월 말에 다시 평양을 방문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 매우 기뻤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방문을 통하여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는 동시에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저희 아내 로잘린과 저는 금번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실 있는 평양 방문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행사에 참석하신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인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6년 6월 15일 미합 중국 제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다음은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빈곤 퇴치와 평화를 주제로 한 영상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모두에게 제 인사를 전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대중 도서관 측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은퇴 이후에 저는 외부 행사에 참여를 자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저로서는 아쉽지만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인사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많은 도전들과 직면해 있습니다. 가령 HIV 바이러스라든지 결핵이라든지 말라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있었던 각종 전쟁들로 인해서 그 부작용과 빈곤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는 비극과 실패뿐만 아니라 상당한 진전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프리카는 새로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 문화적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매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많은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우리들의 기대를 실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덕택에 민주주의는 아프리카 전 대륙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부분은 바로 여성 관련 문제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아프리카 연합 임원의 절반을 여성들로 채용한다는 원칙이 채택됐습니다. 여러분, 평화와 자유를 향한 길은 멀고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내심과 결단력, 그리고 복수나 보복이 아닌 힘이 필요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난 우리들의 임무는 억압당하는 자들과 억압하는 자 모두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오히려 더 길고 어려운 길의 첫 단계를 맞이했습니다.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단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 존중과 신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디 내실 있는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프리카의 영원한 지도자이자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이 보내온 축하 메시지 함께 보셨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육성 메시지를 통해서 아프리카의 빈곤 퇴치와 또 특히 아프리카의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있으며 세계 평화에 대한 염원을 전해 왔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대통령은 1993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축하 메시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서신 대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열리는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에 참여하신 수상자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폭넓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제가 직접 참석하지 못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더욱 애통합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적인 전쟁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최근 다자주의 외교 정책과 함께 경제 및 인적 교류가 활발해졌고 그 결과 이 지역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혹과 불신의 폭과 깊이는 여전히 깊은 상태입니다. 조국 분단으로 인한 이산 가족의 아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반목과 갈등은 한반도 분단이 동아시아와 세계에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정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쟁의 완전한 종식은 전 세계인 모두에게 있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반드시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또 외교적인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지는 어느 때보다 확고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 미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력이 강화되어 왔고 이로 인해 남북한 간의 관계가 상당히 안정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정도도 크게 제고되는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하여 우리 모두는 북한 핵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안보, 군사, 정치, 인권, 경제를 망라하는 포괄적인 해결을 통해서 평화협정 체결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해결책은 북한 경제가 세계 경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인내와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과 지속적인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육자회담을 비롯하여 평화적인 수단과 대화를 통하여 한반도가 직면한 현재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유엔은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을 항상 주요한 문제로 인식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여러분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세계인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정치적인 의지를 강건하게 하는 한편 가치 있는 통찰력과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에 근거한 의미 있는 올바른 방향들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 광주에서 열리는 오늘 회의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 세계의 평화가 오직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 및 발전을 통해서만이 성취될 수 있다는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강력한 실천 의지에 진심 어린 찬사를 드리며 모쪼록 금번 회의가 의미 있는 성공적 결과를 거두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공동의장이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5.18 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불편해서 앉아서 말씀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네 분, 국사 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왕림해 주신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에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을 위시한 노벨 평화상 수상자와 수상단체의 대표 여러분, 여러분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내외 기분 여러분도 환영에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회의가 원만히 곁들도록 도와주신 박광태 광주시장과 연세대 정창영 총장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광주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1980년 실례했습니다. 2000년 5월 17일 저는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에 의해서 구속되었습니다. 제가 말 잘못됐는데요. 1980년이 그대로 맞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광주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서 계엄령 해제하라, 군사 쿠데타 주모자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했던 것입니다. 그때 신군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하는 군중에게 무자비한 총탄세를 퍼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15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한편 10일 동안 계속된 광주 민주항쟁은 참으로 위대한 정신을 간직한 거사였습니다. 첫째,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군부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운동이었습니다. 둘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전 시민적 권기 속에서도 질서와 평화를 지킨 운동이었습니다. 셋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시민군이 열흘 동안이나 시위를 장악하고 있으면서도 군인이나 경찰에게 한 사람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 비폭력의 운동이었습니다. 넷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시가 시민군의 장악 속에 있을 때 모든 금융기관과 상점들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높은 질서의식을 보여준 것 행사였습니다. 다섯째, 광주 민주화 운동은 시민군들이 시위를 장악하고 있던 열흘 동안 신군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건설적인 자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은 전 국민과 온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한국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숭고한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모두가 감탄과 경의를 표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광주 민주화 운동은 이 나라에 반석과 같은 민주주의 실현을 가져왔고 그런 토대 위에 경제 발전과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신군부에 의해서 광주 폭동의 배후 지휘자로 몰려서 군법에 의해 해부되고 사형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신군부는 저를 죽이거나 아니면 자기들에게 협력하는 괴뢰로 만들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에게 죽지 않으려면 자기들에게 협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물론 죽고 싶지 않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협력하면 나는 일시적으로는 살 수 있겠지만 역사와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협력하지 않으면 나는 일시적으로는 죽겠지만 역사와 국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 것이다. 나는 역사와 국민을 배신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 국민과 세계의 비등하는 항의에 의해서 저는 사형 집행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주권은 신군부 폭력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좌절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 의거의 정신을 간직한 전 국민의 끈질기게 경계한 민주화 투쟁에 의해서 불과 7년 만에 민주주의는 다시 이 땅에 햇볕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민주주의와 경제적 번영, 남북의 화해 협력으로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전 도상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시아의 여러 언론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도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혹독한 군부 탄압 아래서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끝내 민주주의를 회복한 한국 사람들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평화와 화해 협력의 위대한 광주 의거의 정신이 깃든 이곳에서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를 갖게 된 것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이 회의는 광주 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광주 의거의 정신과 결부되어 많은 영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광주 의거는 이 땅의 민주화를 가져왔고 민주화는 통일의 국민적 열망을 고조시켰습니다. 과거에는 통일만 이야기해도 용공으로 의심받고 탄압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이런 족쇄는 풀렸습니다. 모두가 자유롭게 민족의 통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2000년 6월 13일 북한 방문을
저희 북한 방문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큰 성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남북의 양 정상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데 합의했고, 통일은 점진적이고 착실한 방법으로 실천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도 합의했습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대립과 적대관계를 넘어서 민족 상호 간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양 정상의 합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전쟁의 가능성은 매우 감소되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생사의 소식조차 모르던 수백만의 이산가족이 이제 서로 만나거나 소식을 듣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직접 만난 이산가족만도 1만 3천 명이나 됩니다. 정상회담 이전에는 50년 동안 불과 200명만이 상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명산 금강산을 관광한 남한 사람이 130만에 달하고 지금도 계속 관광을 가고 있습니다. 남쪽의 수많은 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하고 있고, 특히 휴전선 가까이에 있는 개성공단에서는 이미 6천 명의 북한 근로자가 남한 기업에서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숫자는 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남북 간의 철도 연결 공사가 완료되어 머지않아 개통될 것이며, 이 철로는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뻗어나갈 것입니다. 남북의 철도 연결은 관계 각국의 엄청난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남한도 북한도 큰 혜택을 입을 것입니다. 남북 간에는 학술, 문화, 체육 등의 교류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래하는 사람 수가 이미 10만을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은 남북의 화해 협력을 증진시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는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한 민족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분단된 지 60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승낙한 바도 없습니다. 어찌해서 이러한 부당한 분단을 우리 민족의 영원한 운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민족이 반드시 힘을 모아 평화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할 것을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일식의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 힘도 부족하고 부작용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는 베트남식의 무력 통일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또다시 무력 대결이 일어난다면 7천만 민족이 공멸하는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적으로 같이 살면서 교류협력하다 서로가 안심할 수 있을 때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입니다. 그 통일은 남북한 공동 승리의 윈윈의 통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염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만족할 만한 진전을 아직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북한과 미국 관계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색의 당면 이유는 북한 핵 문제입니다. 저는 북한 핵 문제는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경제적 제재를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불신이 크기 때문에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북한과 미국은 작년 중국 베이징에서 합의한 9월 19일 공동성명의 결과를 존중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도 힘을 다해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육자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알맞는 조직입니다. 육자회담의 참여국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지정학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청전쟁, 일로전쟁이 있었고 일본의 한국 병탐에는 미국도 외교적으로 가담했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 4대국이 남북한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한반도 평화 보장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35년 전인 197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4대국 한반도 평화보장론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의 폴 케네디 교수는 최근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4마리 큰 코끼리 다리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다. 한국이 사는 길은 그 사이를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과거와 같은 약소국가만은 아닙니다. 상당한 경제적 능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수천만 명의 믿음직한 국민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힘을 합쳐서 4대국과 협상하고 협력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오거나 재앙이 오거나 할 것입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결과를 가져오려면 감상적인 담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보다도 빈곤과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종교나 신앙, 철학이 다른 문명 간의 대화와 협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쟁과 테러 행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갈등은 약자에 대한 배려 속에서 대화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우리 노벨상 수상자들은 특별한 영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화와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서 헌신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광주 정상회의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큰 기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회의가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이곳에 모시게 된 것을 큰 영광과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머무신 동안 내내 즐거운 체류를 갖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새로운 서막을 올리는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개회식의 모든 순서가 끝났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노벨 평화상 수상자 참석자들 그리고 공동의장인 고르바초프 옛 소련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상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재조명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확산을 위해서 국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개회식에 이어서 내일은 세계 평화를 위한 광주 선언문 발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2006 노벨 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 개회식 중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